자, 정리는 어디냐면요. 그러면 해제권이 있죠? 해제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 해제 페이지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기본설은요, 372페이지요. 372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 노트 있죠? 채권법 30쪽이요. 해제라고 되어 있죠? 해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쉬는 시간에요. 그럼 내년 1월달 강의 있잖아요. 1월달 강의 계획안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끔요. 여기 다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일단 보시고요. 그래서 무슨 유형을 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1월 1일 날인 휴강이에요. 근데 1월 2일 날이 약간 문제예요. 1월 2일 날 휴강할 수는 없고요. 3일까지요. 그래서 사실 1월 1일 날 전국적으로 다 쉬어요. 근데 1월 2일 날은 쉬질 않거든요. 학원 강의가요. 그래서 쉬는 데가 있고 안 쉬는 데인데, 1월 2일 날은 공시가 다 끝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민법이 물권법이 잘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일 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아니요. 왜냐면 물권법 강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복습을 하고 오시려면 강의를 듣고 오시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2월 달 강의인데요. 2월 달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2월이 공휴일이 사실 이렇게 5일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지만, 10일 날이 대체 공휴일이라 해서 7일이 토요일이 일요일이니까 하루를 더 쉬나 봐요. 대체 공휴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구정이언제자만 8일 날이에요. 구정이 8일이고요. 그 다음에 9일하고 10일까지인데요. 그래서 10일 날은 대체 공휴일이 있잖아요. 이날은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5일 동안이나 쉬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요일은 쉬는 날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금요일 날 있어요. 토요일 날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 같아요. 사람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토요일을 쉬고요. 이런 구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10일 날 있죠? 10일 날을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민법이 7회밖에 나오잖아요. 7회. 그래서 토요일 날을 하루 더 먼저 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요일 날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중간에 보면 여러분 이제 미정이라고 써놨거든요. 여러분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은 또 나중에 또 시골 내려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야간반 같은 거 거의 또 나오지도 않고, 근데 선생님이 또 야간반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토요일을 하루를 쉬고요. 왜냐면 그래도 공식 보면 시간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일 날을 하루 강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공고문 있죠? 공고문도 다 나중에 복사가 되니까 꼭 그거 공고문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꼭 받아가세요. 자, 지금부터 어디로 보시냐면 해제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해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약정 해제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요, 법정 해제권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이렇게 세 가지요. 그런데 이 합의 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의 공통적인 거, 그것은 뭐냐면 어느 경우이든 첫 번째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어떻게 해제라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3자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제3자 보호의 문제, 이게 이제 548조 1항 단서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합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뭐라 하냐? 해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해제권이죠. 해제권은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요? 단독행위죠. 이것을 단독행위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독행위로 할 것을 계약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만 해제하냐? 오직 계약만 해제해요.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
우리가 취소하고 다르거든요.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를 취소하거든요. 모든 법률 행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단독행위나 계약이나 합동행위를 다 뭐 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해제만큼은 오로지 계약만 해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합의 해제하고 있을 때 합의란 말하고요. 여기 약정이란 말 있죠.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는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지 않냐?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551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법정해제 있죠? 이 법정해제권은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거의 모든 시험이요. 여기서 나오죠. 채무 불이행 법정해제권에서. 이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51조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해제권이죠. 해제권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상회복 의무요. 그래서 원상회복 548조 2항이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해제계약이죠. 올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잖아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48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한번 보는 것이에요. 크게요. 그럼 여러분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죠. 사고 나서 어때요? 다시 마트 가가지고 환불해달라고 하죠. 그럼 마트에서 환불해줘 안 해줘? 해주죠. 보통은 해주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합의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샀다가 나중에 같이 두 사람이 또 합의해서 계약을 없애는 것이죠. 그런데 약정해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약금에 의한 계약. 우리 계약금은 뭐로 보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잖아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날짜가 3월 1일이면 3월 1일까지는 언제든지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받은 것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해제권을 유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약정해제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정해제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법정해제권이 또 인정이 돼. 그러니까 약정해제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해제권이 인정된다. 다른 말로 계약금 계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합의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합의, 명시적 또는요 여기요 묵시적.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해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국가고시에 우리 시험에 적어도 합의 해제가 단일 문제로 나온 것은 10회 때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때 정답이 뭐냐? 합의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되고 묵시적으로 합의하면 안 된다.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 오렌지 시험에 나왔을 때 합의 해제는 여기에 나왔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합의 해제는 계약이잖아요. 우리가 해제권은요. 해제권이 언제냐? 543조 이하. 543조 이하의 규정을 우리는 해제권 단독행위에 관한 거거든요. 여기는 단독이고 여기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봐봐. 543조 이하의 규정이 무엇인가 보면 여기 보면 543조죠. 여기는 544조, 똑똑똑 551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로 보면 542조, 540조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543조 이하라고 하는 것은 이하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543조 이하 규정이라는 것은 어디를 규정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하 그러면 이하 그러면 여러분 2번일 것 같잖아요. 이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법적으로는 544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하라고 그래. 왜냐면 법적으로는 몇 조부터 시작해요? 1조부터 시작해요. 1조부터. 알겠죠?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기 544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548조가 있고요. 551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548조 이항이 적용되지 않고 여기 보면 551조가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합의해제의 경우는. 그럼 우리가 이하라고 하는 것은 밑을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물리적 숫자를 세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543조 이하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몇 조죠? 54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조문에서 얘기할 때 이하라고 하는 것은 1조부터 법조문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을 뭐라고 한다? 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권하고요. 해제권하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취소권하고 잠깐 비교를 해야 돼요. 많이 비교할 필요는 없고 잠깐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요. 해제는 오직 계약만 해제를 해요. 여기는요 모든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단독 계약 합동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계약만 해제하는데 원칙적으로 해제권은 뭐냐면 형성권으로서 단독 행위거든요. 이것도 역시 형성권이죠. 이것은 단독 행위죠. 단독 행위인데 여기는 뭐냐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약정 해제권. 그런데 여기는요 오직 뭐냐 여기는 법에 정해져 있어. 그래서 법정 취소권만 있고 약정 취소란 말은 없어요. 여기는 약정 해제도 있고 법정 해제도 있고 다 있거든요. 법정 해제, 약정 해제권이 다 있는데요. 여기는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취소권을 행사를 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해제권을 행사를 하죠. 그럼 둘 다 뭐냐? 둘 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 여기도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해제를 하게 되면 선이죠. 선의인 경우도 전부를 반환해야 돼. 받은 것을요. 악의의 경우로 갈지라도 전부를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선의인 경우는 뭐냐?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악의인 경우는 전부를 반환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의 경우는 두 개가 차이가 없잖아요. 어디가 차이가 있죠? 선의인 경우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선의인 경우는 해제가 좋아요? 취소가 좋아요? 취소가 더 낫죠? 현존 이익만 반환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 매매 계약을 해지한 후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니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취소 해제가 정답이나 시험에 나오면 계약만이냐 모든이냐. 또는요 여기는요 약정 해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약정 취소권이라는 게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가장 정답의 1순위는 이거죠. 해지한 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취소와 해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먼저 이제 우리가 법정 해제만 보면 되죠. 채무 불이행이요. 법정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상당한 기간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해. 채고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그때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해제권이 발생을 해. 그러면 여기서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을 얘기하냐? 우리가 상당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일이다, 4일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거래 당사자, 예를 들어서 이건희하고 그다음에 뭐죠? 현대 정몽구 회장이 둘이 만나서 돈 1억을 빌린다. 그러면 그런 것은 상당 기간, 언제 돈 오늘 빌렸죠? 언제 갚을래? 그러니까 곧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 곧 갚아. 그게 바로 상당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한테 1억인데요. 그 사람이 돈 지금 한 푼도 없는데 너 당장 돈을 갚아. 그럼 갚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너 집 팔아서 갚아라. 그러면 한 달 뒤에 너 집 팔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고 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일이라고 해봐. 10일이다. 10일을 정해서 최고했어. 그래서 10일까지 돈을 갚아라.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아? 그러면 그때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야. 이제서. 만약에 이 사람이요. 너 5일 안에 갚아 이렇게 얘기했어. 원래는 10일 정도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고요. 며칠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5일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장 돈을 갚아. 당장 돈을 갚아.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어. 며칠 더 지나고 난 다음에 10일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최고를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하든 짧게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단지 해제권은 언제 발생하냐? 상당한 기간이 만 후에 지난 후에 발생한다 이 말이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최고를 했을 때 과대최고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과대최고 또는 과다최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예를 들어서 100을 청구해야 되는데 160을 청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는 원래 줄 것이 100밖에 없는데 160을 달래. 그럼 내가 100만 주면 저 사람이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과다최고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다른 국가고시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해제권이 발생하죠. 그럼 이 해제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해제권은 뭐라냐?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형성권은 뭐다? 이것을 일방적 의사표시다.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일방적이라고 말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일방적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 단독행위라고 얘기하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방적인데 의사를 표시하죠. 말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 너 해적권을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어. 야, 을로 해적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의뢰한 사람이 만약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해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해적권을 행사하려면 의사를 표시해야 돼.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해제한다고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면 해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요. 정지조건부, 그 다음에 해제의 의사표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는 뭐라냐? 해적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죠. 해적권이 발생한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발생한 해제권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제한다고 말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해제 의사 표시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냐?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 이것을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해제 의사 표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계약은 되도록이면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계약 준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은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해제를 한다는 것은 계약을 준수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해제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좋나 하지 않는 것이 좋냐 이 말이죠.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해제권은요 여기서 행사하는 것하고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한다. 행사를 되도록 어렵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은 되도록 쉽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해제권 행사할 때요. 그래서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하냐?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갑하고 을하고 병이 이렇게 있다. 갑을병이 있고 여기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병이 뭐라도 서로가 공유하고 있죠. 여기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 이제 갑이 뭐죠? A하고 B가요 돈을 주지 않으니까요. 갑을 병이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이때 해제권 행사할 때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 말이죠. 한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해제가 된다. 그럼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그럼 되도록 그러면 해제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해제를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해제하면 해제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제를 하게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2월 2일이고 여기는 2월 5일이고 2월 10일이다. 그럼 언제 계약이 해제된다? 전원이니까 2월 10일이다. 그러면 이 A하고 B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냐? 2월 10일이 되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해제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냐 이 말이죠.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2월 10일 전까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해제권을 언제 소멸하냐 이 말이죠. 해제권을 소멸하는 것은 전원이 소멸해야 소멸한다. 그럼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1인이 만약에 해제권을 포기하거나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죠.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봐. 만약에 병이 해제권을 포기했죠. 그러면 갑하고 을밖에 없죠. 갑하고 을이 아무리 해제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전원이 해제권 행사에 해제가 됐는데 지금 병이 해제권을 포기했죠. 그러니까 전원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을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해제의 의사표시다. 그래서 전원하게 또 해제권을 언제 소멸하느냐? 만약에 해제권자가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또는요 첨부나 부합 등으로 인해서 목적물을 뭐한다? 변형시킨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훼손이나 변형을 시켜놓고 나서 자기 멋대로 계약을 해지한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고 나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3월 1일 등기라면 을이 뭐가 되냐? 소유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계약을 뭘 한다? 해제를 하죠.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참 특이해가지고요. 계약은 4월 1일 날 해제를 했는데
소멸은 언제부터 소멸되냐? 2월 1일.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 2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등기를 봐봐. 이 등기는 3월 1일 날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제가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2월 1일 계약을 하고 3월 1일 날 등기를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 보이는데 계약을 해제하다 보니까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죠? 2월 1일부터 무효인데 결국 이 등기는 언제 돼 있어? 3월 1일 날 돼 있죠? 3월 1일이니까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갑에게 뭐가 되냐? 소유권이 뭘 한다? 복귀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복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갑한테요.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죠. 그럼 이 무효인 등기는 뭐를 해야 돼요? 나중에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은 뭐라냐? 해제로 인한 말소 청구를 뭐라냐? 원상 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상 회복 의무다. 그럼 누가 말소를 청구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소유권자인 갑이 말소를 청구한다. 갑을 뭐라고 한다?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방해 제거 청구,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은 뭐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우리 이것을 물권에 기한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고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물론 이 해제는 합의 해제든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가리지 않냐고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뭐냐면 이 계약을 뭐냐? 계약을 원인행위라고 그래. 계약을 원인행위. 그 계약이요 해제로 인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 그것을 우리는 뭐냐? 원인행위의 실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 그럼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는 말의 뜻은 뭐냐? 계약이 뭐가 됐다? 해제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론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보호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제3자 보호요. 제3자 보호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죠. 해제권에서는 아마 별것도 아닌데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우리가요.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요. 만약에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5월 1일 날 말소를 한다, 말소.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체결하고 해제하고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선의의 제3자는 다 보호돼. 선의요. 그런데 해제하기 전에 여기는요 악의도 보호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을이 있죠. 을. 여기 언제죠? 2월 1일이죠. 그래서 2월 1일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고 나서 3월 1일 날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럼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3월 1일 날 등기하고 나서 해제가 되기 전에 3월 15일 날 3월 15일 날 을이요. 이렇게 3월 15일 날 병한테 이렇게 처분하잖아요. 이 사람을 뭐라냐?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겠죠? 그러면 이 제3자는 해제가 되기 전이잖아요. 전이니까 이 사람은 어느 경우 보호돼?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을이요. 이것을 4월 15일이죠. 4월 15일 여기 정이잖아요. 정은 그럼 여기 4월 1일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가 되기 전에 여기잖아요. 여기. 알겠죠? 그럼 여기는 이 사람은 누구일 경우만 선인 경우만 보호된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해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을하고 병이 여기가 중요한데 이 을하고 병 정하고요. 이 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가 되어 있든지 소유권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오냐?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할 자. 무슨 말이죠?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할 자. 그러면 해제되기 전에는 소유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계약의 해제로 등기가 말소될 자. 계약의 해제로 등기가 말소된 자. 그럼 해제하기 전에는 등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해제로 인해서 등기가 말소가 된다. 그 말은 해제되기 전에는 등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해제가 되기 전에는 소유자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병이나 정도, 변화 정도 등기가 있거나 전입신고를 해서 뭐가 갖춰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 돼. 반드시. 이랬을 때만 이 병이나 정은 보호가 돼. 저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선이만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채권이다, 채권이라고 해서 원래 채권은 대항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채권을 뭐랬다? 채권을 양수했다, 양수인. 또는요,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양수인, 압류, 가압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압류나 가압류 다 등기하는 거거든요. 등기란다 할지라도 이미 여기에서요, 여기는 뭐죠? 등기나 소유권으로서 이것은 뭐가 돼야 돼? 물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채권이죠? 채권은 양수, 채권은 압류, 채권을 가압류, 보호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걸 그러면 제3자라고 하는 말은 나오면 약간 까다롭게 나오지만 제3자라고 하는 것은 해제가 되기 전에는 선악 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선이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할 때 제3자가 선이 악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제3자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그 제3자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을도 완전한 권리, 등기하고 뭐가 있어야 돼? 소유자. 병도 완전한 권리, 등기하고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가압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냐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죠.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뭐냐?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손해배상은 우리 원래 이런 계약이라는 것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돼요?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돼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계약을 체류가 난 후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행, 이익, 배상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그랬다. 판례가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뭐를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것의 전부를 반환을 해야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해. 선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한다. 원상 회복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를 반환한다? 원물, 받은 물건, 그것을 그대로 반환하는데요. 만약에 원물을 반환할 수 없다, 그러면 가액을 반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요, 여기서요, 이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걸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물건을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을 받았어. 그런데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해제가 되면 내가 받은 거, 이걸 원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대로 반환해 줘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버렸거나, 훼손시켰거나,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가지고 반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그 10,000원, 가액을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반환하냐? 과실도 반환하고요. 만약에 받은 것이 금전이다. 금전. 그럼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받은 날. 그래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해? 이자를 가산한다. 이 말이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받은 날부터 이렇게. 그럼 이해되셨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해제 효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제권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도 안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해제가 상당히 양이 많은 거잖아요. 양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먼저 여러분이 보면 제목을 가지고 목차를 먼저 외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차를 가지고 보면 먼저 뭐가 있다? 법정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 발생한 해제권에 의해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제3자 보호와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마지막에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51조에 보면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하고 나서 하단을 보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짧게 정하든 정하지 않든 채고는 채고로서 효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제권이 발생을 한다. 너무나 과대 채고를 했다? 그러면 채고로서 효력이 없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채고로서 해제권이 발생하죠? 이때 해제권은 뭐다?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죠? 만약에 약정해제, 계약금에 의한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상대방이 그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공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해제권이요.
그 다음에요, 해제 의사표시할 때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을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해제는 의사를 표시해야죠. 그러니까 가비엘한테 해제권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어.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다.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이죠. 소유권은 항구성,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그러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보호를 해야 되겠죠.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분문하고? 선, 해제 후 말소된 기록 누구? 선이만 보호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갑하고 을하고 있을 때 을은 반드시 뭐다? 소유권이나 소유권 또는 등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사람도 뭐가 있어야 돼?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가압류, 채권은 양수, 제3자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원상회복이죠. 원칙적으로 받은 것 그대로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다. 반환할 수 없다. 가액을 반환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월세를 받아먹었다. 과실이죠. 과실도 반환해야 된다. 그런데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해? 이자.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사유와 관계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을 반환한다. 그런데 판례는 무슨 이익을 반환할 수 있다? 신뢰 이익을 반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해제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하나 볼 거냐면,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해제에 관한 것을 쭉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법정 해제권을 봐요. 법정 해제권의 첫 번째 뭐냐?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물론 여기요,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험에 뭐 나올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불완전 이행이요.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러면요, 여기를 잠깐 지울까요? 이렇게요. 잠깐 지우면 우리가 이제 채무불이행 있죠? 그럼 이게 채무불이행, 이것들은 이제 채무불이행인데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채고하죠. 그런데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해제권이 발생해서 여기서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죠. 해제의 의사 표시. 그럼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행지체나 채권자 지체나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채고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채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돈이죠, 돈. 매매대금이라든가 공사대금이라든가 돈에 관한 모든 것은 이행지체예요. 그럼 이행지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 현재 돈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러면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요. 이행불능.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그럼 지금 여기 분필 있죠? 있는데 이것이 멸시, 뭐죠? 누군가가 이것을 파손시켜서 이게 없어지는 것. 그 없어진 것 같아요? 줄래야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지체는 지금 당장은 줄 수 없지만 언젠가는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는 뭐냐면 우리 이것을 수령지체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 서류를 주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은 등기 서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 서류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이니까. 그런데 돈이 없단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등기 서류를 준다 하더라도 그 등기 서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수령지체라고 얘기하고.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요, 갑이 을한테 우리 집에 피아노를 좀 갖다 달라 한대 주문했단 말이죠. 피아노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면서 이 사람들이요, 피아노를 밀고 오면서 우리 방바닥 거실에요 깔아놓은 카페트 있죠? 카페트를 찢어버린 거예요. 손상을 시켰어.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요,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의 손해를 가하는 것,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의 손해를 가하는 것, 우린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불완전 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이요, 보면 그렇지만 집안에요,
큰 무슨 물건 같은 거 주문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뭐죠? 이렇게 뭐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거 깨뜨릴 수 있죠?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불완전 이행인데 형광등을 깨뜨렸다, 어항을 깨뜨렸다, 뭐 화분을 하나 깨뜨렸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다른 화분으로, 다른 어항으로, 다른 형광등으로 갈아 끼울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도자기를 깨뜨렸다? 하나뿐이요, 자기 딸내미요, 미술대에 나가지고 특상을 받은 그림을 찢어버렸다. 그런 경우는요, 다시 똑같은 상태로 복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을 뭐라냐?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이행불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이행거절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고요. 내가 이제 중도금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상대방한테요, 계좌번호를 문의했더니 자기는 절대로 이 중도금 받을 수 없다는 거.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또 이 사람 또 계좌를 또 없애버려. 그러니까 예금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이행거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는 절대로 중도금 받을 수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요 마음이 변했는지 다시 말하냐 돈을 달래. 그러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뭘 했다? 철회했다 이 말이죠. 철회를 하게 되면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때요?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건물이 원래는 있었는데 건물이 지금 없어졌죠? 그러니까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다시 똑같은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을 뭐냐? 즉시 이 말이죠. 즉시 해제한다고 말을 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돼. 중요한 것은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뭐는 하지 않더라도, 최고는 하지 않더라도 뭐는 해야 돼? 해제한다는 의사는 표시해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 뭐냐면 약정의 조건. 우리 약정의 조건 했었죠? 약정의 조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결혼식 웨딩드레스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는 거 부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 때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이 끝나고는 아무런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기행위라고 하죠. 그러면 이 정기행위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계약의 성질은 뭐냐? 절대적 정기행위라고 하는데요. 그 계약의 성질이 바로 뭐냐? 결혼식에 입을 웨딩드레스를 얘기해. 당사자의 의사표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상대적 정기행위라고 하는데요. 가장 쉬운 말이 뭐냐? 이민을 갈 친구에게. 알겠죠? 또는요, 이번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입주를 하는 친구에게 뭐를 꼭 그때요, 내가 뭘 선물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정 변경이요. 이 사정 변경은 중요하니까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고 불효특약. 최고 불효특약이라는 것은 최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하죠. 여기는 뭐냐? 불완전 이행이죠. 불완전 이행인데요.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상당한 기간 중에서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뭐는 한다? 해지한다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실권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실권약관에는 뭐가 있냐? 두 가지 중도금하고 잔금하고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지한다는 말도 없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걸 실권약관으로.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주면 최고 없이 해지한다고 하는 말도 없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것을 실권약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잔금이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죠. 잔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잔금에 된 거, 이 실권약관 잔금,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행지체 이렇게요. 이행지체 이렇게. 그래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왜요? 잔금은 등기하고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관계죠.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계약의 해제, 즉 다른 말로 법정 해제권에 관한 것인데 먼저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요. 여기 이행지체 하나만 하면 돼. 다른 것은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되고 이행지체하고 이행거절의 의사를 처리한 경우 이 두 가지. 여기서는 최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다 여러분이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이것은 최고 없이다.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실권 약관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실권 약관이라는 것을 이거 쓰려면 지문으로 적어도 한 3줄 정도는 써야 되거든요. 약간 무리가 있어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실권 약관은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뭐가 되는 것이다? 해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보냐? 이행불능, 이행거절. 이 두 개가 한 세트고요. 한 세트. 그 다음에요. 여기 사정 변경이 하나예요. 이 두 가지만 딱 보면 돼요. 먼저 뭐를 보는 것이냐? 이행불능을 보잔 말이죠.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을 봐봐. 지금 갑하고요. 갑하고 을하고요. 이 집에 대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냐? 여기 2월 1일 계약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4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이렇게 해주기로 했거든요. 이것을 뭐라냐?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여기 3월 20일 날요. 3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이 된 거예요. 그럼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래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행불능이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요. 이미 3월 20일 날 건물이 없어졌는데요. 4월 1일 날 제가 4월 1일 날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을 해제해야 돼요. 당장 해제할 수도 있어요. 당장 할 수 있죠. 왜요? 4월 1일까지 기다렸다고 해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이 말이죠. 이행기 전이라도. 두 번째 체고한다 안 한다? 이행불능이니까. 봐봐 저기 이행지체는 체고하죠. 이행불능은 체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체고는 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해제한다는 말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 있으면 봐봐. 눈이 있으면 봐봐. 여기 해제 의사표시하고 돼 있죠. 뭐는 해야 돼?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는 표시해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우리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 등기를 주는 것하고 잔금을 주는 것이 동시 이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갑이한테 등기소를 줘.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 야, 내가 등기소를 가져왔으니까 너 잔금 달라 이래야 돼. 그런데 을이 잔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채무 불행이라고 해. 그런데 갑은 을한테 등기소리를 주지도 않으면서 을한테 잔금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동시행이니까 을은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그것을 채무 불행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뭐죠? 이행기 전이라도 채고 없이 해제 의사 표시해야 되고 자신의 채무 제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왜?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은 그 자체가 뭐니까? 그 자체가 채무 불행이거든요. 그 자체가 채무 불행이니까 상대방을 뭐에 빠뜨릴 필요 없어?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행불능, 이행거절은 반드시 이 네 가지가 꼭 시험에 나온다. 알겠죠? 이행기 전이라도 채고 없이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한다고 하는 말은 해야 돼.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이미 그 사람은 뭐니까? 이행불능으로서 이미 채무 불행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희한하게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사정 변경의 원칙, 사정이요. 사정이 변경됐다는 것은 IMF가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정 변경이요. 해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해지는 뭐고 해제는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해제하고 해지하고요. 이렇게요. 여러분 그 회사의 대표이사 있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러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누구나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되면 회사가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보증을 서야 돼요. 그런데 이 대표이사가요. 대표이사로 있다가 대표직을 그만뒀다 이 말이죠. 그만두는 것을 뭐라 한다? 사정이 변경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해지는 확정채무요. 이 사람이 확정 또는요 특정이요. 확정채무 또는 특정 채무에 대해서 이사가 보증을 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사가 사임을 한 거예요. 사임을 했다는 것은 이사직이 뭐다? 사정 변경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해지를 못해요. 해지를 못하고 일단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진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표회사가. 그런데 불확정 채무요. 그럼 불확정 채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확정 채무 이것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확정 채무 계속적 보증.
이러한 경우는 지금 얼마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사직을 사임을 했다, 그럴 때는 그래도 이 보존계약을 말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뭐냐면 해제라고 됐지, 해제. 해제는 그럼 뭐냐? 원래 해제는 원칙적으로 사정이 변경됐다 해서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해지하고 해지하고 달라. 해지는 뭐냐? 해지. 이렇게 있으면 어느 2월 1일이고 오늘이 3월 1일이고 여기가 4월 1일이죠. 해지라면 장래를 향해서, 이것을 장래무효라고 그래. 장래를 향해서 무효, 이걸 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해제는요, 해제. 3월 1일 날 해지하죠. 그럼 언제부터요? 2월 1일부터 이것을 뭐란다?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되죠. 이것을 해제라고 얘기해. 해제. 해지하고 해제는 다르고, 이건 해지고 여기는 해제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냐? 이 해제는 뭐냐? 해제. 해제는 뭐냐면 일시적 계약,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여기는 해지는요, 계속적 계약. 여러분, 계속적 계약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요, 임대차라든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고용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일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라든가 또는요, 증여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요, 교환이나 증여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 한번 주면 끝이잖아요. 교환한다. 가입이라는 사람의 물건하고 내 물건 한번 바꾸면 끝이죠. 더 이상 사람 만나? 안 만나요. 임대차는요, 보통 우리가 주택임대차를 몇 년 살아? 2년 동안 살죠. 그 사람하고 2년 동안 계속해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고용계약이다. 내가 여기 학원에 한번 고용되면요, 1년은 강의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이 학원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계속적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일시적 계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지를 하게 되면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고,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래를 향해서 무효, 이것을 청산의무라고 얘기해요. 청산의무요. 그런데 여기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상회복 의무. 말이 달라지죠. 여러분 혹시 청산이란 말 알아요? 비청산한다는 말 들어봤죠? 청산이란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 집에 살았는데요, 2달 정도로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내니까 내가 너 나가라고 그랬어. 오늘 10월 1일 날 너 나가 그랬어. 그럼 나가러 하는 것을 뭐냐? 지금 10개월 동안 살았잖아요. 그럼 이것은 계속적이죠? 그러니까 해지란 말이죠. 너 나가. 그 말은 해지란 말이죠. 그럼 나갈 때 이 사람이 나가면서요, 2달간 월세를 연체했잖아요. 그 연체한 월세를 내고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 월세 살다가 2달 월세를 안 냈어. 그러고 하니까 내가 너 나가라고 그랬어. 그럼 월세 내고 나가라고 해야 돼? 그냥 나가라고 해야 돼? 월세 내고 나가죠? 그것을 청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은 오늘부터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까지는 유효이고, 오늘까지는 유효니까 월세 안 낸 건 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무효니까. 근데 해제는요,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이쪽 두 번에요, 뭐가 있다 할지라도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것을 우리는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청산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해제 봐봐. IMF 생각해. IMF. 자, 여기요, 첫 번째 계약 체결 당시에 예견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IMF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정 변경이죠. 이 사정이 변경된 것이 당사자에게 무슨 사유? 책임 없는 사유. 그래서 책임 없는 사유로 이렇게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이렇게요. 당사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 사정의 변경이라는 것은 사정이 변경됐잖아요.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계약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이다? 그건 객관적 사정. 여러분요, IMF가 바로 객관적 사정이잖아요. 여러분 주관적 사정은 뭐죠? 나죠. 주관적 사정은 내가 만약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럼 내가 아주요, 처음에는 잘 살다가 지금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관적인 사정이죠. 객관적 사정이라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뭐죠?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통에 지금 내가요, 뭘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뭐냐? 객관적 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정은 객관적 사정이고, 주관적 그러면 큰일 나.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할 수 없어야 된다. 체결할 당시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된다. 객관적 사정이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어야 돼.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있었다. 사정 변경이 아니요. IMF가 그걸 알았단 말이죠. 알았으면요, 거기에서 안 상태에서 사정이 변경될 것을 예상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보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가장 이제 이 시험은요, 이것은 주택거래사 같은 경우는 연속 2년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에 나와 사법시험도 나오고 다 나왔단 말이죠. 사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해지와 해제가 있다. 해지는 특정 확정된 채무를 보증수고 사정 변경이 됐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다. 불확정 보증, 그 다음에 계속적 보증, 불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있다. 해제는 안 되죠. 해제. 그런데 계약 체결할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었거나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준수하러 간다면 시인 측의 현재에 반하거나 이때의 사정은 객관적 사정이지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이죠.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네 가지다. 변제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 의사표시를 한다. 여기까지 다 똑같아.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뭐라 하냐? 해제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약간 말이 많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 먼저요,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최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처리한다. 최고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정변경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실권약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도 없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실권약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문 한번 다 수요일 날요 기출문제 지문을 한번 풀어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이론을 지금 우리가 한번 쭉 들었잖아요. 이론을 10번 듣는 것보다 이론을 한 번 듣고 문제를 한 2번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꼭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